네, 그러면 처음으로 저희 수업에서 이제 코딩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서 이어했던 스트링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여기 프랙티스라고 되어 있는 P1부터 P12번까지 이제 하나씩 풀어볼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여기서 먼저 쭉 풀어보시고, 필요할 때 이제 동영상을 재생을 해서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이제 파이썬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로 지금 바로 코딩을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처음 스트링 부분, 그리고 그 다음 두세 개 정도까지는 굉장히 헤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그런 명령어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있고, 근데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풀면서 하는 게 훨씬 저는 공부가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훨씬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습득을 위해서는 내가 모르더라도 이제 인터넷에서 쳐보고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서 하면은 저는 훨씬 더 실력이 빨리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파일은 이제 다 같이 풀고 제가 이것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코딩이다 보니까 좀 사설이 길어지는데 파이썬 코드에서 이렇게 샵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주석 처리를 하는 건데요. 이 앞에 샵으로 시작되는 건 코드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메모를 적어두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위에다 주석으로 문제 번호를 쓰고 이렇게 쭉쭉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는 이제 파이썬과 QGIS를 값으로 갖는 변수 이렇게 str1, 2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앞에서 배웠었죠. 문자열 파이썬의 모든 것은 변수로 지정할 수 있고 문자열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일단은 뭐 써져 있는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필요한 거는 이제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이 필요할 것 같고 QGIS라는 문자열이 필요할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얘네들을 값으로 갖는 변수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는 equal 표시를 쓰면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이 는이 동일하다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게 꼭 오른쪽이다. 오른쪽 거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값이 는의 왼쪽에 있는 값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str1, str2라고 하고 코드를 실행시키면 이제 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여기서 새로 제가 콜앱을 쓰는 것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코드를 실행시키는 건 컨트롤 엔터고 이렇게 밑에 새로 만드는 건 B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비비비비 하면 밑으로 쭉 생기고 지우는 건 제가 모르겠어요. 주피터에서는 D를 2번 누르면 되는데 수동으로 지우도록 하고 위로 만들려면 이제 A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A 하면은 새로 이제 코드 창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1번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이게 내가 맞게 한 건지를 모르겠죠. 아무것도 안 뜨니까. 그러면 확인을 해보려면 그냥 str1이라고 치고 코드를 실행시켜 보세요. 그러면 str1은 파이썬이야. 이렇게 나오게 되죠. 왜냐면 str1에 파이썬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뭐 다 나오는 거 아니냐. str2 당연히 나오죠. 그러면 str3를 하면 안 나오죠. 왜냐면 name str3 is not defined. 왜냐면 이 안에 여기에 할당된 변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3라고 하고 새롭게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새로 지정을 해줬으니까. 근데 이제 또 for를 하면 없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고 이렇게 변수로만 지정되면 끝입니다. 네.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보시려면 제가 했던 것처럼 이 두 변수를 그냥 그대로 쓰고 코드를 실행시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B2가 있죠. 네. str1과 str2 변수의 글자 수를 구하시오.
이거는 뭐 눈으로 셀 수도 있죠. 6글자, 4글자인데 저희는 코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 말씀드리지 않은 명령어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파이썬에서 문자열의 개수를 구하는 거, 뭐 리스트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도 사용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len이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문자열을 넣어주게 되면은 뭐 1, 2, 3, 4, 5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5가 출력이 되죠. 다섯 자리짜리 다섯 개짜리 이제 문자라는 뜻이에요. 4로 하면 4가 뜨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죠. 이 안에다가는 원래 파이썬과 QGIS를 넣어야 되는데 저희는 문제 1번에서 그 두 개를 각각 str1과 2에 넣었기 때문에 이 문자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죠. 이런 게 굉장히 편리한 부분입니다. 뭐 파이썬 QGIS 사실 쓰는데 6글자, 4글자라서 얼마 안 걸리는데 이게 막 몇백 글자짜리, 몇천 글자짜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끔찍하죠. 그거를 이렇게 변수로 지정하는 한 줄의 코드만 쓰게 되면 그 다음부터 쭉쭉 이제 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str1을 먼저 해보면 6이 나오죠. 네, 파이썬 6글자입니다. 그리고 str2를 하면 네, 4글자가 나오죠. 근데 이게 제가 지금 str1만 했을 때 출력값이 6이 뜨죠. 근데 이거는 원래 출력을 시켜주지 않았는데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콜앱이나 주피터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항상 마지막 줄을 출력을 해주는데 원래 정석대로 출력을 하려면 print라는 명령어 안에 얘를 담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코드 제일 먼저 시작하면 하는 게 이제 프린트 해서 헬로 월드 느낌표 실행시키면 이제 헬로 월드가 출력되는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콜앱이나 주피터에서는 마지막 거는 프린트를 넣지 않아도 그냥 실행을 하면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글자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출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를 두 개를 모두 한 번에 보려면 이렇게 둘 다 프린트에 넣으면 6과 4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근데 이거는 이제 한번 보고 내 손으로 직접 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또 생각이 나고 아직은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 하시다 보면 금방 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P3는 이제 뭔가 조금 어려졌습니다. str1, str2 변수를 각 글자 수만큼 출력하세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건 변수명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str과 str2를 출력해야 되니까 str과 str2가 필요하고 글자 수만큼 출력해라. 그리고 출력 위에서 배운 이제 프린트를 쓸 수 있게 되게 출력을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또 필요한 게 이제 글자 수죠. 얘는 str1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문자열에는 곱하기를 쓸 수 있다. 곱하기 정수형으로 곱하기를 하면 그 문자만큼을 반복해서 출력을 해준다고 했죠. 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str1의 글자 수만큼 출력하려면 str1 곱하기 len str1을 하면 되겠죠. 이거만 결과를 볼까요? 그러면 네, 이렇게 띄어쓰기가 없어서 굉장히 뭐 읽기는 불편한데 6번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4번이 출력이 됐죠. 근데 여기선 P2 문제와 다르게 출력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는 이제 프린트를 쓰는 게 옵션이었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네, 프린트를 해줘야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66에 36, 44, 16 길이만큼의 문자열이 된 거죠. 이거는. 그러면 이제 벌써 네 번째 문제네요. str1과 2 변수를 모두 대문자로 변환하고 이를 각각 str1u, str2u 변수로 지정하시오. 여기서는 여기서도 이제
스트링에서 쓰는 그 기능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물론 앞에서는 설명을 안 들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쓰냐면 문자열의 뒤에다가 붙이면 되는데요. str1 이렇게 어퍼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소문자가 모두 대문자가 돼요. 그러면 반대로 이 대문자를 모두 소문자로 바꾸려면 네, 로어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여기에다가 하면은 뭐 변화가 없죠. str1은 원래 소문자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대문자로 변환하는 법은 알았어요. 이거를 어퍼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대문자로 바뀐 이 변수가 이제 대문자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거를 각각 str1u 그리고 str2u 변수로 지정하라고 됐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1u, u는 어퍼의 u겠죠. 2u 약간 추천하고 사투리 같기도 한데 이거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결과로는 아무것도 안 뜨죠. 마치 첫 번째 문제처럼. 하지만 이 str1u에는 이제 대문자로 된 파이썬 그리고 str2u에는 대문자로 된 QGIS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걸 확인을 하려면 이 변수 이름을 그대로 실행을 시켜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잘 들어가게 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럼 바로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P5는 이제 is uppercase of를 값으로 갖는 변수 str3를 지정하죠. 이거는 뭐 1번 문제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뭐 부연 설명 없이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uppercase of 됐죠? 마찬가지로 아무 출력물이 안 뜨지만 이거는 이제 str3가 저 문자열의 변수가 됐다. 네, 이제 아시겠죠? 슬슬. 그리고 P6 지금까지 나온 문제 중에서 제일 지문이 기네요. 7번이 더 긴데 P6에서 이제 더하기를 사용해서 Python is uppercase of Python을 출력하고 이를 sen1 변수로 지정하시오. 센텐스의 sen일 텐데 더하기를 사용하면 저희가 여기서 곱하기는 해봤죠? 문자열에다 곱하기를 하면 그 문자열 곱한 수만큼 문자열을 출력한다. 그렇다면 더하기는 그거를 이어서 출력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하려면 대문자 파이썬은 str1u 그리고 is uppercase of는 str3 그리고 소문자 파이썬은 str1입니다. 맞죠? 이거를 실행을 하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는 모든 단어가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행한 거는 여기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 바로 더해줬기 때문에 이게 띄어쓰기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뭘 해주냐? 바로 그냥 플러스를 해주면 돼요. 뭐를? 띄어쓰기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시요. 네. 이렇게 해주면 네, 문제와 똑같은 지문이 완성이 됐죠. 근데 조건 시키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거를 sen1으로 해라. 이렇게. 그러면 네, 이제 sen1 변수가 됐습니다. 이 sen1은 이러한 문자열을 담고 있고요. 이러한 문장을. 그러면 이제 7번을 또 해봐야겠죠? 7번이 굉장히 문제가 긴데 동영상을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